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이 오르며 예쁜 연분홍빛으로 움터나는 봄눈입니다. 하루하루 부풀어 오르며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는 봄의 알림 메시지이지요. 올해는 어떤 꽃이 필까? 어떤 잎이 자라날까? 우리를 설레게 하는 봄눈은 어떻게 봄을 준비할까요? 겨울눈은 긴 겨울 잠을 자며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도 쉬지 않고 째깍째깍 움직이는 정교한 생체식의 바늘을 보며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물의 눈이 발화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부의 화학적 변화와 외부 환경, 온도, 그리고 빛 등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일어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온도는 봄눈을 어떻게 깨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봄눈은 추워야 깨어납니다. 역설적이게도 봄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온 요구도라고 합니다. 만약 날씨가 따뜻하기만 해도 싹이 트는 구조라면 한겨울에 혹시라도 갑자기 기온이 오르는 경우 싹을 틔웠다가 곧바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0도에서 7도 사이의 저온을 800에서 1000시간 이상 겪어야만 잠에서 깬다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식물은 지난 겨울이 충분히 추웠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은 DNA에 직접 새겨지는 방법으로 관리됩니다. 식물에게는 싹이 트지 못하게 막는 브레이크 유전자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 유전자의 DNA 주변에 화학적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 꼬리표가 붙으면 유전자가 꽁꽁 묶여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즉, 충분히 추웠으니 봄이 오면 브레이크를 풀어도 된다는 정보가 DNA 구조 자체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따뜻한 온도가 감지되어 브레이크가 풀리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지요. 봄이 다가오면 눈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 가동됩니다. 겨울 동안 눈을 강제로 잠재우던 수면 호르몬인 앱시스산이 서서히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성장 호르몬인 시베렐린과 세포 분열을 돕는 사이토키닌이 채웁니다. 이들은 세포를 깨우고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겨울눈 속에 저장해 두었던 전분을 분해하여 설탕과 같은 단순 당으로 바꿉니다. 설탕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이는 주변의 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동시에 진한 설탕물은 잘 얼지 않으므로 꽃샘 추위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부동액 역할도 합니다. 식물은 내부 준비가 끝나도 무턱대고 싹을 틔우지 않고 온도와 낮과 밤의 길이라는 두 가지 외부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또 한 번의 안전장치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식물은 단순히 오늘 따뜻하다고 해서 봄눈을 피우지 않고 오히려 발화에 필요한 기준 온도인 평균 5도 이상인 날의 수와 온도 차이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측정합니다. 사람은 피부와 뇌로 온도를 느끼지만 식물은 온몸의 세포가 온도계입니다. 식물의 모든 세포막은 기름으로 되어 있어 온도가 높으면 유연해집니다. 기온이 5도 이상이 되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그동안 막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던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해졌다라는 첫 번째 전기화학적 신호입니다. 식물은 특정 단백질의 농도를 통해 따뜻하게 지속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효소가 더 빨리 움직여 발화 촉진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따뜻한 날이 하루 지나면 단백질이 조금 더 쌓이고 추운 날에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의 농도가 세포 내에서 일정 수준인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유전자의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며 싹을 틔웁니다. 식물이 5도보다 높은 온도를 측정하고 또 그 정보를 관리하여 꽃망울을 여는 시기를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또 다른 안전장치인 낮과 밤미 길이를 식물은 피토크롬이라는 빛 감지 단백질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봄에 피는 대부분의 식물은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것을 감지합니다.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 체내의 활성형 피토크롬의 비율이 변하며 개화 유도 유전자를 켭니다. 이것이 해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니 잎을 펼쳐라는 신호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조건들, 즉 저온 충족, 호르몬 변화, 합산 온도 도달, 낮의 길이가 일치하면 물리적인 발화가 시작됩니다. 앞서 만들어둔 고농도 설탕 덕분에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이 봄 눈 속으로 급격히 유입됩니다. 물을 머금은 세포들은 팽창 압력에 의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는 힘을 견디지 못한 겨울눈이 딱딱한 비늘이 터지면서 연한 새싹이나 꽃잎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 봄에 다시 찾아온 작은 꽃눈이 색깔이 점점 짙어가고 잎눈이 부풀어 오르면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벅차오르고 설레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생활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그저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지 하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봄을 준비하는 눈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겨울 내내 아직 오지 않는 이 봄을 미리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숨은 노력을 기울이고 항상 눈뜨고 깨어있어 때를 읽고 있었으며 추운 겨울의 모든 날들을 잊지 않으려 자기 살 속에 새기는 각오로 하루를 대하며 모두 얼어붙은 죽음의 시간 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작은 눈이 단단한 믿음이 이제 새 꽃으로 새 잎으로 돋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봄눈은 무엇 때문에 그 긴 겨울을 버텨왔는지 그 이유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마도 봄눈은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기에 가장 치밀하고 가장 공학적이며 모든 힘과 지식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지켜왔고 그리고 봄의 꽃으로 잎으로 피어남으로 자기의 생명의 소중함을 증명해낸 것 아닐까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꽃눈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의 무한한 지식과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봄눈과 함께 하시며 하루하루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고 있는 봄눈에게 추운 하루를 보냈으니 봄은 하루 더 가까이 왔구나. 너는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과 잎이 될 거야. 생명의 씨앗을 지키고 있는 네가 나에게 참 소중하단다 하시며 자상한 손길과 섬세한 보살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봄눈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겨울이 얼마나 추웠나가 아니라 내 꿈을 꺾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여서이고 만약 그 겨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인 봄꽃도 없다는 걸 담담히 이야기해주고 있기에 우리를 벅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그 겨울은 우리로 생명이 봄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작은 봄눈은 경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